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4승 2패로 우승을 거머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 플레이오프 영상에 이어서 한국 시리즈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플레이오프는 다들 잘 감상하셨나요? 저희가 플레이오프 시리즈 예상을 삼성이 두산을 2승 1패로 물리치고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다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과가 처참하게 예측이 빗나갔죠. 예측이 빗나갔다고 덕담들을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예측 빗나갔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 제가 무슨 쪽집게 도사다, 이거 맞출 자신이 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이번에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한국 시리즈 예상까지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결과가 너무나 예상외로 두산이 2승 무패로 2차전 만에 시리즈를 빨리 끝내고 한국 시리즈로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예상 의외의 결과도 할 수 있지만, 시리즈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산 팬분들은 우리가 한국 시리즈를 갈 수 있겠다, 우리가 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 삼성 팬분들은 이게 응원은 하고 있지만 어렵겠다,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을 정도로 시리즈 내내 조금 원사이드하게 두산 쪽으로 흘러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면요, 사실은 삼성 벤치의 판단 미스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1차전 같은 경우는 뷰캐넌 선수와 최원준 선수가 모두 호투를 펼치며 한 점차 굉장히 팽팽한 싸움으로 흘러갔죠. 그리고 사실 삼성이 조금 더 유리했던 것도 맞는 게, 두산 같은 경우는 불펜이 지쳐 있었고, 어떻게 보면 홍건희 선수의 투혼으로 경기를 팽팽하게 이어나갔었는데요. 9회 초 공격까지 한 점 차였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이 9회 말에 역전을 하거나 동점을 만들어서 삼성 쪽으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9회 초 같은 경우는 삼성의 불펜 투수 우규민 선수가 투아웃을 굉장히 쉽게 잡았거든요. 이때 허삼영 감독은 오승환 투수를 바로 투입시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실 마무리 투수가 올라와가지고 삼진으로 딱 잡고 이렇게 가면 바로 삼성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승환이니까. 이 결정 자체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9회 초 공격을 잘 살펴보면 두산은 너무 쉽게 타자들이 조금 쫓기듯이 타격을 해서 아웃이 되고 있었고, 우규민 선수는 실투 하나 없이 제구가 깔끔하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뒀으면 우규민 선수가 실점 없이 9회 초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9회 말에 삼성이 두산의 마무리 투수 김강률 선수를 상대로 역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승환 선수를 투입했고 오승환 선수는 바로 홈런을 허용했고 추가 실점을 더 허용하면서 사실상 1차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인데요. 2차전 같은 경우는 삼성 허삼영 감독은 이제 내일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인 백정현 투수에 이어서 원태인 투수를 그대로 붙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3차전 선발로 쓸 수 있는 원태인을 불펜 투수로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승부수를 띄우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두산이 사실 이런 승부수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허삼영 감독이 그런 승부수를 띄운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원태인 선수의 투입 시점이죠. 이미 원태인 선수가 올라왔을 때는 백정현 선수가 5실점을 한 뒤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사실 삼성은 지면 탈락하는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5점을 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태인을 만약에 쓸 거면 조금 더 빨리 쓰던지, 아니면 차라리 1회에 백정현 선수가 흔들릴 때 원태인 선수가 투구수 100개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니까 선발이라 생각하고 바로 붙이던지, 이런 승부수를 띄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선수들의 경기력 부족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정도 원인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일단 삼성이 마지막으로 가을 야구를 한 게 2015년입니다. 사실 삼성이 예전에는 가을 야구를 정말 많이 하고 한국 시리즈를 6년 연속으로 갈 만큼 단골 팀이었는데, 이제 그때 멤버들이 이제 사실은 없어요. 그때도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는 김상수 선수 정도 한 명 있고, 2015년에 주전으로 발돋움한 구자욱 선수, 박혜민 선수, 이 정도 선수들을 제외하면 이제 삼성의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는 외부에서 온 오재일 선수라든지 외국인 선수 피렐라,
아니면 또 강민호 이런 선수들을 또 제외하고 김지찬 선수라든지 김원곤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사실 주전으로 단기전을 치러본 적이 거의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마도 삼성이란 팀 자체가 전통의 강호인 건 맞지만 선수단 구성 자체가 단기전에 익숙한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2021년 플레이오프에서는 경험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원래는 5판 3선승제로 치러지잖아요. 근데 이번 플레이오프는 특별하게 3판 2선승제로 단축돼서 치러졌기 때문에 삼성 선수들이 정규 시즌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이 공백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타격감을 회복하기도 전에 하다가 그대로 시리즈를 내준 게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6년 만에 포스트 시즌 경기였고 그리고 신구장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이 치러졌기 때문에 삼성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시리즈에 들어갔으나 결과는 조금 아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한국 시리즈는 두산과 KT의 승부로 결정됐습니다. 중립구장인 고척 돔구장에서 모든 경기가 치러질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승을 노리는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두 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인데요.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전과는 이제 마운드 구성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두산에서 너무나 기다렸던 에이스 아리엘 미란다가 엔트리에 복귀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사실상 전력 외였던 곽빈 선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선발진 같은 경우는 미란다와 곽빈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서 경기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불펜진도 홍건희 선수라든지 이영하, 김강률, 이현승 이 선수들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3차전이 아닌 2차전에서 끝냈기 때문에 3일 휴식 후에 한국 시리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휴식이 보장된 상태에서 조금은 충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휴식 후 풀 충전된 마운드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 충전된 마운드를 운영하는 두산 벤치입니다. 두산 이제 김태형 감독의 2021년 포스트 시즌 운영은 과거에 있었던 두 팀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꼽아볼 팀이 2002년 김성근 감독의 LG 트윈스, 2013년 김진욱 감독의 두산 베어스인데요. 두 팀 다 공교롭게도 4위를 기록하고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크게 에이스라고 할 만한 투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근 감독이 정말 마운드 운영을 과감하게 그리고 칼같이 잘했어요. 2002년 준 플레이오프에서 현대, 플레이오프에서 기아,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 이렇게 전력이 훨씬 강한 팀들을 계속해서 상대하면서도 마운드의 힘이 뒤떨어진다 이런 게 못 느껴질 만큼 과감한 투수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김성근 감독이 만약에 그날 선발 투수가 안 좋다 싶으면 과감하게 불펜 투수를 올리고 선발과 불펜이 구분이 없이 길게 갈 수 있는 투수는 불펜으로 올라오더라도 선발만큼 길게 던지고 만약에 선발 투수인 경우에는 오늘 선발로 올라왔지만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 1, 2회 정도 하고 바로 내려버리고 이렇게 과감한 운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2021년도에 두산 김태형 감독이 김민규 선수를 선발로 올렸지만 오늘 안 좋다 아니면 오늘이 승부처다 싶으면 1회나 2회라도 바로 투수 교체를 가져가고 불펜으로 홍건희 선수나 이영하 선수가 올라왔을 때 이 선수들이 길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위가 괜찮아 보이니까 마치 선발처럼 진짜 롱 릴리프처럼 3이닝 4이닝 이렇게 던지면서 경기를 가져온단 말이죠. 이게 2002년 LG의 가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2013년의 두산과 비슷한 점은 이제 그때 두산도 그렇고 지금 두산도 그렇고 불펜이 크게 경쟁력 있게 강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불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당시에는 윤명준이라든지 홍상삼 그리고 정재훈 이런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썼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좋다 하면 그 선수를 집중적으로 중요한 롤을 맡겨서 경기를 가져오게 믿어주는 그런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2021년 두산은 준 플레이오프에선 이영하였고 플레이오프에선 홍건이었죠. 두 선수가 사실 두 시리즈에서 모두 활약을 한 게 아니라 해당 시리즈에서 이 선수의 공이 좋다 싶으면 그대로 밀어붙여서 상대 타선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이게 2013년 김진욱 감독이 사실 보여줬던 운영인데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없는 마운드로도 강한 힘을 내는 두산의 벤치의 강점이 한국 시리즈에서도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타선인데요. 두산이 가을에
정말 야구를 잘하죠. 그건 바로 타선의 힘인데요. 사실 지금 와일드카드전부터 많은 경기를 했지만 굉장히 수준 있는 투수들을 만났어요. 안우진부터 켈리, 수아레즈, 뷰캐넌, 백정현까지 다 정규 시즌에서 잘했던 선수들인데 보면 두산이 와일드카드전 1차전에 만났던 안우진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어느 정도 공략이 됐었어요. 정말 틀어막힌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경기는 와일드카드는 초반에 안우진 선수 정도, 그 이후에는 정말 다른 선수들도 구위가 좋았지만 집중력으로 어떻게든 점수를 만드는 모습, 아니면 아예 초반에 박살을 내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타선이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KT 마운드가 높긴 하지만 두산도 어느 정도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망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풍부한 가을 경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 시리즈의 경우는 뭐 4판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7판으로 정말 일주일 내내 경기가 거듭될 수도 있는데, 시리즈가 길어지면 또 두산 같은 경우는 한국 시리즈를 6차전까지도 해봤고 5차전까지도 해봤고 7차전까지도 해봤고, 그리고 7차전까지 가서 준우승도 해봤고 6차전에서 준우승도 해봤고 6차전에서 우승도 해봤고 5차전에서 우승도 해봤고, 되게 정신없게 얘기했지만 진짜 다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부한 가을 경험이 마지막에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리그 우승팀, 우승 트로피를 찾아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KT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이 팀이 정규리그 우승을 했던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선발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쿠에바스, 데스파인의 외국인 원투펀치 좋았고요. 그리고 올림픽 대표에 선발됐던 고영표, 소영준, 배재성, 그리고 마지막에 상무에서 제대해서 합류한 엄상배까지. 다른 팀은 5선발 로테이션을 채우기도 힘들다는데 KT는 사실 6선발을 돌리고도 남을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유롭게 정규 시즌을 운영을 했고, 단기전에서는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선발 투수를 많이 사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남는 선발 자원을 적재적소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발 자원은 KT의 첫 번째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이브레이커 게임에서 보여줬던 쿠에바스의 존재감입니다. 정규리그 우승을 가져오는 쿠에바스의 피칭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과거에 최동원 투수를 연상시킬 만큼 강력한 구위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때 쿠에바스는 108구를 던지고 단 이틀을 쉬고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단기전에서는 이런 모습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쿠에바스가 1차전에 나와서 또 며칠 쉬지 않고 4차전에 나와서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극단적으로 보면 한 이틀 쉬고 3차전에서 불펜으로 등판을 할 수도 있고, 운용의 폭이 커지게 만들어주는 에이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타이브레이커 게임에서 나왔던 쿠에바스의 모습이 한국 시리즈에서도 나타난다면 아마도 KT 쪽으로 승부가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T 벤치의 이강철 감독의 운영이었는데요. 저는 타이브레이커를 보면서 쿠에바스를 보고도 놀랐지만 KT 벤치의 운영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사실 이강철 감독은 지난해 처음 KT 감독이 됐죠. 그렇지만 코치로 굉장히 오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바로 이전 커리어가 두산의 수석 코치인데, 그 이전에도 사실 넥센 시절에 히어로즈의 투수진을 완성시킨 투수 코치였을 만큼 오랜 기간의 투수 코치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내에서 이 투수가 지금 구위가 좋다, 아니면 이 투수로 계속 가야 한다, 아니면 이 투수를 지금 밀어붙이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승부사 기질도 있고 빠르게 판단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김태형 감독이 정말 잘하는 부분인데 이강철 감독도 이해 못지않은 기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한국 시리즈에 이강철 감독의 운영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KT 강백호 선수의 존재인데요. 저희 이제 보통 축구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크랙이라고 하죠. 이제 게임을 뒤바꾸는 슈퍼 에이스를 그렇게 부르는데, 강백호 선수가 크랙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이번 가을 야구의 최고의 크랙은 아무래도 와일드카드전에 이정우 선수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KBO 리그 현재도 그렇고 미래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두 선수가 이정우 선수와 강백호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백호 선수가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를 맞이하는데 과연 타선에서 크랙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한 방을 보여주는 능력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정우 선수보다 강백호 선수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보는 것도 굉장한 재미일 것 같습니다.